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의 이 모자란 이 방송을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꿈에도 나오고 있어요. 꿈에도 나와서 이제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종목으로 막 고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뻥이 아니고 진짜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언젠간 저도 이제 무너지겠죠. 안 맞을 때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럴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공모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사모님 자금은 어디로 몰릴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살짝 준비해 봤어요. 일단 100억대 현금 자산가들, 현금입니다. 자산가가 아니라 현금 자산가예요. 100억대 현금 자산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너 엄청 많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10억에서 30대 현금 자산가는 꽤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하라고 했지만 1억 이하는 잘 없습니다. 또 규모가 아무래도 커요. 또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류로 3억 이하, 5억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0억 이하로 분류를 했고요. 100억대 현금 자산가들은 사모펀드를 위주로 합니다. 사모펀드를 이제 49인 이하만 모집해서 딱 그들만의 리그로 펀드를 설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모펀드고요. 이제 메이츠 같은 그런 공모펀드 말고요. 딱 선택받은 49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모펀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의외로 이 자산가들이 주식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주식의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엄청 많고요. 엄청 보수적이고 또 대부분 잘하세요.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 잘하십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진짜 열이면 9은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공모주 관심 없으신 분은 없어요. 진짜로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10억대에서 30억 현금 자산가는 신탁을 많이 하죠. 근데 정기예금 신탁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은행 가면은 1년에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 사이로 주는데, 근데 증권회사 통해서 신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0.2% 정도 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탁을 위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꾸리고 그에 따라서 채권형 펀드로 많이 합니다. 은행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주를 합니다. 나머지 10억 이하는 공모주를 주로 하세요. 펀드 주식 제한해도 잘 안 하세요. 이거의 재미를 보셨거든요. 공모주에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히 엄한 예금이나 주식에 물리면은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주에 큰 자금을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면서 좋은 게 있다 하면 움직여 다니면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보시면은 세금 부담이 좀 덜한 그리고 공격적인 분들이 많이 하고, 채권형 펀드는 은행에서 알파. 사실은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고민이시죠. 은행보다 나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채권 혼합형을 많이 하시고, 주식은 이제 사모님들의 놀이터죠. 사장님들보다는 사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이게 또 많이 하시고 수익은 많이 안 나시지만 좀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모님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놀이터죠. 이제 또 재밌잖아요. 잘 하게 되면은 또 이만큼 엔돌핀 솟아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하시면 재미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짝 짚어드렸고요. 공모주를 왜 하시냐? 이제 공모주는 아시죠?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이제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죠. 그래, 이 배정은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게 배정인데,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거고요.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대개 이 발행가를 윗돌아서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많은 시세 차익입니다. 웃기죠? 왜 그런지. 이제 아파트 청약과 비슷합니다. 이제 국가가 기대하는 조건을 갖추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금을 납입하고 당첨을 기대하는 것. 장점은 이거죠.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죠. 아파트 청약도 남들보다 싸게 사잖아요.
살짝 갖고 왔습니다. 이제 분양 처음 할 때는 매매 가격이랑 비슷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은 많이 올라 있는 거죠. 매매 가격이. 분양가는 비슷했지만 매매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당첨되면 대박이라는 거죠. 네. 공모주 자격. 그래서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공모주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되면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 뭐 평가액이 400만 원 이상인 고객, 뭐 이 정도로 우대 조건이 있고요. 또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1억 원 있던데 5억 원 이상, 플래티넘은 5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강을 하느냐? 공모주 상장일 종가 수익률입니다. 이건 데이터죠. 2010년 이후에 상장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익이 규모가 달라요. 130%입니다. 더블 이상 나는 거죠. 고수익 종목 242개 중에 수익 나는 게 거의 70%입니다. 176개죠. 손실 난 것도 30% 이내에 손실 난 것도 30개, 40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빨간색이 공모주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한 거 보이죠? 근데 공모주는 연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특히 심지어 이 IMF 때 빠졌을 때도, 리먼 때 빠졌을 때도 40% 코스피가 마이너스일 때 공모주는 플러스였죠. 남들보다 싸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공모주에. 특히 강남권에는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2019년에 노랑풍선이 상장을 했어요. 많이 아실 텐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공모가 그 청약을 받아요. 15,500원에서 19,000원 수준에서 이제 청약을 받아서 많이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확정 공모가가 2만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 노랑풍선이 2만 원에 확정이 됐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상장일 차트예요. 상장일 당일은 이제 2만 원, 확정가가 아까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에 최소 90%, 10%만 하락하고요. 위로는 200%입니다. 2배까지 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아침에 수급을 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만 원에 200%인 4만 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90%인 18,000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랑풍선은 시작하자마자 약 150% 수준인 335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모주 하신 분들은. 시작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 공모주를 못한 이 5억, 10억이 없어서 못한 분들은 이 시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3350원에. 고가가 얼마입니까? 이 5분봉이거든요. 2분봉이네요. 2분봉인데 약 한 9시 30분 정도 경에 고점을 찍었어요. 39,350원. 거의 시가로 들어가서도 한 50% 먹고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요. 단타로 치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종목이라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후드를 패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통계 20%는 이 나오는 모든 공모주를 미리 들어가 있을 때 빠지든지 오르든지 다 평균을 냈을 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우리는 이 33,350원에 들어갔을 경우에 단타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오전에 단타 쳤을 경우에 한 번 손해보고 두 번 손해보고 세 번 연속 손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한 1, 2분 사이에 단타로 끝내는 겁니다. 1, 2분 사이에 수급이 확 몰리거든요.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요 아침에 상장일 아침에 단타 치는 거 정말 재밌어요. 대신에 이제 좀 크게 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죠. 네. 이렇게 있고요. 다른 종목 볼게요. 2019년에 지금 현재 공모주 상장이 총 3개가 했습니다. 3개. 첫 번째가 바로 이 웹캐시였어요. 이 인터넷 망 설치하고 그 KB의 인터넷 그 B2B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보안 쪽 설치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을 여기서 했고 아래로 후드려 패고 위로 올리고 2분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변동성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어쨌든 기회를 줬죠. 이 기회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좀 아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단타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5분봉이네요. 네. 그 공모가가 26,000원이었죠. 이제 90%에서 200%까지 시작하지만 차트 여기만 봐도 3만원이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노테라피입니다. 이노테라피는 이 왜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바늘 녹는 바늘 녹는 실 바늘이 아니고 녹는 실 하는 뭐 그런 거랑 지혈제 만드는 회사고요. 기술 특리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매출은 없었고 돈도 못 버는 회사였고요. 이제 기술이 좋아서 상장된 특수 케이스였고 공모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없는 회사인데도 시작하자마자 22,000원 22,700원인가? 22,000 요 초반에 찍고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시작할 때부터 이미 22,000원에서 한 단타로 조금 기회를 줬는데 이 회사는 사실 좋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초가에 매도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1, 2% 먹고 아니면 많게는 5%.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은 다 벌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러나 이 다음날에는 엄청 올랐습니다. 자, 주인공이 늦게 나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자고요. 첨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 손님들한테 직접 나누어 드렸던 자료고요. 상장일은 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기대가 되죠. 앞에 그 자료를 쭉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흥행을 했었고 뭐 급락했었던 대신증권 주간의 이노테라피도 다시 한번 공모가 근처로 아까 빠진 거 보셨죠. 근데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2019년 공모주 출발이 좋다. 그래서 첨보는 청약 경쟁률이 괜찮았고 공모 가격은 4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비싸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중간체까지도 합니다. 뭐 다 해요. 결핵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대박이죠. 이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예전에 명문제약이 치매 치료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다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 테마가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타가 아니라 저는 보유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첫날에는 흔들어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꺼지고 나면 그때서야 담아서 장기 보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타로 하시기에도 괜찮고 조금 텀을 둔 다음에 보유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모 물량도 많고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 기대 많은 거는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예요. 넣을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장이 1월보다는 2월에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잖아요. 조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비중을 1% 하든 2%를 하시든 조금 해서 공모 짤 때 단타 치시는 거 진짜 재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